자, 오늘은 대단원이 마음을 비추는 문학, 이걸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쪽에 단원의 길잡이를 좀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원이 요거죠. 자,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 자,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해 본다. 자, 수많은 광고 문구 중에서 유독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거나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구에는 평범한 생각을 넘어서는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도 개성적인 발상이나 표현을 접하면 작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형상화할 때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을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더 깊은 인상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죠. 뭐 어릴 때 기저귀를 갈 때도 그렇고, 두 발로 일어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도 성적을 한번 받아보고, 내가 1학기 때 2학년 1학기 시험을 딱 봤는데 국어 성적이 그냥 죽을 썼어요. 50점을 맞았어요. 나는 성적을 한 90점 이상을 기대했는데 막 50점, 60점 맞은 학생들 충격을 받습니다. 공부를 내가 다시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성장을 바탕으로 한 어떤 경험을 어떤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 이런 이런 다양한 개성적인 어떤 발상, 표현. 여기서는 지금 뭐 반어, 운율, 역설, 풍자 이런 것들의 어떤 표현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살려서 표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단원, 소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개념들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운율, 반어, 역설, 이게 세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고전소설이죠. 이걸 통해서 풍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볼 겁니다. 한 장 넘겨봅시다. 자, 57쪽에 보면 한 학생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도 달콤한 고통을 맛보겠구나. 달콤한 고통.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죠. 학생이 지금 뭐 국어 수행 평가도 해야 되지, 수학 숙제도 해야 되죠, 영어 단어 시험도 본다고 하죠, 역사 뭐 어떤 공부도 해야 되죠. 할 게 많아요.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저 참고 노력하고 이러면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이게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표현을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역설적 표현. 달콤한 고통. 달콤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달콤하면 달콤한 거지. 좋은 거죠. 고통이 아닌 거죠. 매운 것을 먹었다. 아주 불닭볶음면, 매운 이런 걸 먹었으면 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매운 고통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달콤한 고통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고통이면 달콤할 수가 없죠. 씁쓸하다든지, 아프다든지, 아픈 고통, 이렇게 해야죠. 근데 달콤한 고통, 달콤하면 고통이 아니야지. 달콤하면 즐거움이야죠. 달콤한 즐거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앞과 뒤가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되지만, 그 안에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표현을 우리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충격을 주는 거죠. 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뭘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유치원의
유치환이라는 시인이 예, 유치환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 제목이에요. 시 제목이 깃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뭘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냐면 요거 깃발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이 깃대에 이렇게 태극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뭐죠 이렇게 태극기가 천으로 되어 있는 태극기가 깃대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에 펄럭거리고 있는 모습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어요. 깃발이 이제 바람에서 펄럭거릴 때는 우리 이제 밑에서 내다보면은 옆에서 들리면 펄럭펄럭 하는 소리가 들리겠지만 밑에서 내다보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막 이렇게 펄럭이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역설적 표현이죠. 아우성은 소리가 있잖아. 근데 소리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매치가 되지 않아. 매치가 되지 않죠. 앞뒤가. 이런 이제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떤 진리, 깃발이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 표현하고 싶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표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 표현의 효과가 무엇인지도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이제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이제 시가 58쪽에 나와 있어요. 진달래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시 한 편을 꼽아봐라. 그러면 뭐 이렇게 김소월의 진달래꽃 혹은 뭐 윤동주의 시 뭐 이런 거 많이 꼽는데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김소월의 시이기도 합니다. 김소월은 1920년대 시인이에요. 보시면 맨 왼쪽에 아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김소월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돌아가신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금잔디나 엄마야 누나야 산유와 뭐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월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1920년대 시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김소월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1920년대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고 1920년대는 언제? 일제강점기 시기죠. 김소월 씨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말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제 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활동을 했던 한 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어떤 표현, 정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뭐 실질적인 저항 운동을 했거나 이런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정서, 주로 이제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은 한의 정서예요. 한이 뭔지 알아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 어떤 감정이 어떤 표출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맺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별을 했어요. 이별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별할 때 제대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이제 한이 되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이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평생 내 가슴 속에 이게 한이 되어 간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응어리가 된다고 하죠. 응어리가 되어서 가슴 속에 이렇게 맺혀 있는 그거 이거를 한이라고 그래요. 한 맺혔다 이런 말 많이 표현해 보죠.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배고픈 게 한이었어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게 한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그 가난한 삶 자체가 한이 된 경우가 있고, 또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한이 된 경우도 있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한이 된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공부가 한이 된 사람도 있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했어요. 이게 한이 돼가지고 이렇게 맺혀 있는 사람들. 그게 심하면 이제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친 사람들,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최근에도 뭐 그런 게 한이 되어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보면 지하철에서 뭐 할아버지들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 그 마스크 이렇게 막 왜 쓰고 다녀야 되냐,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한 맺힌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한번 낭송을 해봅시다. 자,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시 모르는 학생들은 없어요. 예전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이고, 또 이제 이 시는 노래로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예전에 마야라고 하는 그 가수 있죠. 가수. 실시간 수업 때 한번 노래 잠깐 들려줘 볼게요. 자, 마야라는 가수가 노래를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건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 시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는 그냥 흥겹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이지만, 이 시가 담고 있는 어떤 그 의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어떤 마음, 말하는 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어떤 마음,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여러분들 이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별? 친구들 중에 연애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떠나보낼 때 어떻게 떠납니까? 요즘 친구들은 쿨하게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연애할 때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편지도 주고받고 무슨 선물도 주고받고, 어쩔 때는 뭐 반지 같은 것도 막 만들어서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 서로 좋다고 이렇게 사귈 때는 좋은데 헤어질 때는 또 그걸 또 다 내놓으래. 이렇게, 야,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뭐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참 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시인이,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어떤 그 자세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인데, 어떤 자세인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년부터 일단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시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우리 뭐 있습니까? 문학 작품은 크게 우리가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내용, 하나는 형식 그랬습니다. 특히 시 같은 경우는 뭐를 통해서 감상을 하냐고 그랬냐면 화, 대, 상, 반, 이렇게 네 가지로 선생님을 얘기했어요. 기억납니까? 화, 대, 상, 반. 화는 뭡니까? 화자, 대, 대상, 상, 상황, 반, 반응.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어떤 반응, 정서,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화대상반이라고 그래요. 그걸 연결하면 쭉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게 그 시의 주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주제라는 건 뭐예요?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단원의 길잡이 시간에 얘기했던 뭡니까? 이게 곧 가치 있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시인이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이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별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멋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준 게, 이 시의 어떤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 요소는 이제, 시에서는 운율이 있고, 뭐, 심상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어떤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죠. 우리 이번 단원에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 그 다음에 뭐 시상 전개 방식. 오늘 배울 수행 전개 방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좀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죠? 비유, 상징,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이 이제 형식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요소를 먼저 보고 이 시의 줄거리를 일단 알아야겠죠.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핵심을 표현하기 위한 이게 이제 우리가 내용이 밥이면 이게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 밥을 담는 그릇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 모든 문학 작품이 이렇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역겹단 말이에요. 나보기가. 나는 누구예요? 화자죠, 화자. 말하는 사람이요. 나보기가 역겨워. 역겨운 거 누가 역겨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꼴보기 싫대요. 내가 정말 싫어졌어요. 내가 싫어져서 떠나실 때에는 내가 싫어서 떠나신다면 이라고. 자,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가정하고 있어요. 가정한다는 것이 만약에 미리 어떤 상황에 나보기가 꼴보기 싫어서 떠난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상황. 지금 이별했는지 이별하지 않았는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지금 가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내주겠다? 고이 보내겠대요. 고이는 곱게라는 표시죠. 곱게. 그냥 아무 말 없이 곱게 그냥 잘 보내주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꼴보기 싫다, 역겹다 라고 하면서 떠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불쾌하겠죠. 대판 이제 헤어질 때 되면 싸우잖아요. 근데 이 시적 화자인 나는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곱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연을 가봅시다. 영변의 약산 진달랬고, 영변은 시인의 고향이 영변이에요. 영변. 우리 뭐 저기 가끔 사회뉴스에 많이 나오죠. 북한의 그 뭐죠? 핵시설이 있는 거, 지금으로 치면 핵시설. 옛날에는 아주 그냥 시골 마을에 있는데 지금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 영변이라고 하는 북한에 있는 땅, 시인의 고향에 있는 마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약산이라고 하는 또 산이 있대요. 산. 구체적인 어떤 지명이죠. 여기는 구체적 어떤 지명을 들어서 어떤 이제 향토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영변의 약산에 있는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다. 한아름 이렇게 따는 거죠. 많이 땄다는 얘기죠. 꽃을 많이 따서 님이 떠나가시는 길에 뿌리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꼴보기 싫다, 역겹다고 했는데 불쾌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 텐데
이 시적 화자는 꽃을 뿌려주겠대요. 가시는 길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일을 꽃을 뿌려준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불교적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산화 공덕. 산화는 이제 꽃을 뿌린다는 소리고, 공덕은 덕을 쌓는다는 소리예요. 산화 공덕. 이게 말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일을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는 톤에서 자신의 어떤 아픔, 이별의 슬픔을 뭐 하겠다? 이런 걸 우리 이제 승화라고 그래, 승화. 승화. 이 자신의 슬픔을 승화시키는 소재. 자신의 슬픔을 승화시키는 소리가 이 진달래꽃이 되는 거죠. 산화공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뭐 승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먼저 적읍시다. 세 번째 문단, 3년을 가봅시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내가 뿌렸던 그 진달래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그냥 밟고가 아니라 살뿐히 밟고 가래, 사뿐히.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사뿐히 지려밟고. 그 꽃을 밟고 가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 꽃을 사뿐히 밟고 가시옵소서. 거기도 못해서 하나를 더 표현을 더 했죠. 사뿐히에 지려밟고. 이 지려밟고는 짓밟고라는 소리예요. 짓밟고. 짓밟고. 우리 뭐, 그 꽃을 짓이겨서 이렇게 밟고 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주 떠나가는 사람이 떠나갈 때 아주 경쾌한 마음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사뿐하다니 가벼운 마음이라는 소리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짓밟고 그냥 떠나가라. 그래서 이 시인의 시적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떠나가는 사람이 내가 꽃을 뿌려줬는데 상대방이 막 짓밟고 가라고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실제 말하는 이 속마음은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만들어줘. 그래, 한번 네가 한번 짓밟고 가봐라. 이런 어떤 반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이제 우리 핵심 나왔죠 여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아니,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이번 단어에서 중요한 표현이죠. 반어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너무 슬퍼요. 이별의 상황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슬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파서 눈물을 펑펑 흘릴 것 같다는 것이죠, 실은. 속마음은 실은 눈물이 나는 거죠.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반대로. 정반대로 표현해서 오히려 그 자기의 속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반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옛날 노래도 있는데, 뭐 G.O.D의 잘 가, 가지 마, 떠나지 마, 이런 노래 있죠. 잘 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가라고 그래. 근데 잘 가라고 했지만 실은 잘 가라는 표현이 아니죠. 가지 마, 이렇게 속마음이 뒤에 나오죠. 이제 그런 표현처럼,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어떤 말로서 표현할 때 어떤 느낌이 있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이별을 통보를 했을 때,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막 대판 싸우고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제 떠나간다. 어쩔 수 없이 떠나갈 그녀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또 그 사람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다면, 그 상황에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그거를 쿨하게,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나 때문에 어떤 가슴 아프거나, 이렇게 또 그 사람도 상처받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래, 쿨하게 헤어진다고 하죠. 상대방한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잘 가. 오히려 뭐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과 영원한 짝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직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일부러 떠나보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만 떠나보낸다. 의미를 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떠나보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한테 험한 말을 하고, 일부러 나한테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영화 속이나 드라마에서 본 게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종의 표현이라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나도 싫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표현해 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속마음과 다르게 표현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시 전체적으로. 이 시에 이제, 뭡니까? 화자는? 자, 화자는 누굽니까? 나죠, 나. 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나예요. 자,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 상황 어떤 상황? 이별이죠. 이별의 상황이죠. 이별. 떠나보내는 상황. 거기에 이 시의 화자의 반응. 이 반응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표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 아름 따다 가실 길에 꽃을 뿌리겠다. 그 다음에 죽어도 아닐 눈물 흘리겠다. 이런 표현들이죠. 뭐 꽃을 뿌려주겠다. 사뿐히 짓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게 이제 반응인 건데, 이별할 때 그냥, 사랑한 사람을, 임을 고이 드리겠다.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을 대하는 어떤 화자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이별의 어떤 마음가짐, 이별의 마음가짐, 이별에 대한 마음가짐, 이별의 상황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적어보면 그렇습니다. 임을 향한 어떤 사랑인데 그 사랑의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이별의 정한, 아픔, 한 이거를 승화시키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이 시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임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별의 정한과 승화 이 두 가지가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 시의 어떤 내용적 요소라고 한다면 형식적 요소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시는 운율이 좀 두드러지는 시예요. 운율. 이 시의 운율이 좀 뒤에 이제 학습 활동에도 지금 나와 있을 텐데 보다시피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자, 글자 수를 일단 세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지? 나보기 역겨워 7글자.
5글자. 말없이 고의본에 7글자. 들이다 5글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음수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7호조의 음수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7호조의 음수율. 또 하나는 이거를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수의 반복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운율의 종류죠. 운율이 음수율과 음보율 이렇게 있어요. 뭐 두운, 요운, 가군 이것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 음수율은 7호조의 음수율이고 음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음보율은 마디수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끊어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본에 들이우리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변의 약산, 진달리고. 하나, 둘, 셋.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3.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곳곳. 3.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게 1, 2, 3. 자, 그래서 왈츠 같은 세 박자의 노래입니다. 세 박자의 노래. 그래서 3음보의 음보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 다 율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운율 얘기를 하면 운과 율로 나눌 수 있어요. 운과 율. 자, 운은 두운, 요운, 가군 이런 게 있고 율은 음수율, 음이율, 음보율 뭐 이런 게 있는데 음보율 이렇게. 자, 음수율, 음보율 방금 했죠. 그 다음에 운은 이제 일정한 위치에서 소리가 반복이 되는 거, 이걸 이제 운이라고 그래요. 율은 글자 수와 마디수의 반복. 이건 음수율은 글자 수, 요거는 마디수, 글자 수, 마디수. 자, 근데 이 시에서는 좀 반복되는 게, 자, 보세요. 뒤에 보면, 이런 게 반복이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나보기가 역겨워, 이거 하고, 마지막 사연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게 반복이 되죠. 일단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 여기 하나 이제, 있고, 또 반복되는 게 1년과 2년, 4연 맨 끝에 우리 다 있죠, 우리. 이건 이제 뭐, 이건 이제 정결 표현이죠. 정결 의미가 우리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3년만 빼놓고 1, 2, 4연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맨 마지막 끝부분에 뭐가 반복되고 있다 해서 이걸 가군이라고 그러고. 가군. 아까 했던 요거 말이죠. 요거 가군. 우리나라 시는 가군이 많습니다. 이 각자는 다리 각자를 써서 운율이 맨 끝부분에 뭔가 일정한 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가군이라고 그래요. 두는 이제 반대로 맨 그 시행의 첫 번째 부분에 어떤 소리가 반복되는 걸 두이라고 그래요. 요는 이제 허리 부분, 허리 요자를 써서. 요는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두음과 가군이 많은데 거의 가군이 한 7, 8%를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는 많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반복되는 게 이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요건데 여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수미상관. 이거는 표현법 중에 이건 뭐 시상 전개 방식 중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인데 이 수미상관의 표현법을 통해서 이 시는 자기 어떤 이별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에 표현 효과가 있어요. 표현 효과.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반복이 되니까 운율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 뭐가 있냐면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별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강조하는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구조적 안정감, 형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은 이 세 가지가 늘 나오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운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입니까? 그 진달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지명을 이용해서 향토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죽어도 아닌 놈을 흘리우리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반어적 표현. 이 시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반어적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어떤 이별의 상황을 대한 어떤 시인의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 민족의 정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운율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있는 시라고 보통 평가가 돼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운율을 잘 살리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는 뭘 말한 거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한의 정서를 말해요,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운율은 아까 얘기했던 이 삼보의 운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보의 운율. 자, 일단 한의 정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별의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저렇게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반도에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 때문에, 잦은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잃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는 삼종지도라 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좀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죠. 그래서 주로 떠나보내는 이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에 맞이하는 어떤 정서는 주로 남성의 정서보다는 여성의 정서가 훨씬 더 좀 큽니다. 그리고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귀신이 나올 때도 주로 이제 이별의 상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목매달고 죽은 처녀 귀신들 있죠. 그런 게 굉장히 무섭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별의 상황을 대하는 상황을 우리가 접할 기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아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때에 어떤 맺혀 있는 이걸 이제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원보의 운율로 표현해요. 삼원보는 이제 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운율이냐면 세 마디이기 때문에 그래. 세 마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삼박자의 노래. 이 삼박자의 노래는 우리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민요적 율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요적 율격. 민요가 가지고 있는 운율이 삼원보라는 소리예요. 민요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백성민자지. 백성들의 노래. 그리고 이제 민중의 노래. 보통 평민들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어떤 박자가 삼박자라는 거죠. 왈츠 같은 삼박자라는 건데, 그 삼박자가 우리 아는 그 민요들 대부분 다 삼박자인 걸 알 수 있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노래 뭐 있습니까? 아리랑이라는 노래 있죠. 아리랑 어떻게 합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삼박자죠. 이런 민요를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전통적인 민요적 율격을 이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진달래꽃이라는 시, 또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를 통해서 민요적 율격을 잘 이어받아서 전통적인 소재 그리고 그 어떤 정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살려서 표현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그 어떤, 우리 민족의 한이라고 하는 전통적 전서와 민족의 율격이라는 상보라고 하는 이런, 형태적 어떤 표현을, 형식적 표현을 통해서, 내용과 어떤 형식을 잘 맞춰서 표현하고 있는 시, 예, 밥에 잘 어울리는 밥그릇을 사용하고 있는 시, 또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시,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표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됐는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표현이 많았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시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찾아 써보자. 자, 뭐 있습니까? 직접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이 시를 끊어읽게 되는 부분 일련과 같이 표시해보자. 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를 다시 한번 낭송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 운율의 표현효과 이거 실시간 수업 때 선생님이 필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